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예,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이랑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뉴스를 보다가 이 뉴스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을 하고 이제 가상자산을 이거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동까지는 계속 뭐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였다면은 CBDC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거를 나와줌으로써 이 친구들이 이제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하려는 태도로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은행은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자본시장에서 도태될 겁니다. 예, 도태될 거고, 많은 은행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은행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부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은행의 존재의 이유. 일단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 간단하게 예를 들 수 있죠. 뭐 돈을 안전하게 맡아주는 거에서 시작이 됐죠. 일단 남의 돈을 우리가 안전하게 예금을 통해 맡아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약간의 소정의 이자를 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누군가에게 그 돈을 대출을 해주고, 이게 중요한 은행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주요 시스템.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요, 이젠 우리가 직접 안전하게 가치를 저장할 수 있어요. 개개인 누구나가. 꼭 은행에 돈을 예치해놓고 우리의 돈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집에다가 돈을 놔두고 이렇게 막 하면은 위험하니까 은행에다가 자꾸 갖다 맡겼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세요. 은행이 안전합니다라는 거를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은행이라는 어떠한 기관이 우리의 뇌에 안전하게 우리의 자산을 맡아주는 그런 존재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흘러갈 시장을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이 시장에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우리가 직접 안전하게 가치를 저장할 수 있고, 개인 누구나가, 그리고 안전하게 누구나가 스테이킹을 통해서, 예, 은행 없이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해야 될 일을 이제는 은행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야. 은행이 이제 이 자본시장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을 대체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은행의 어떠한 핵심 가치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 단순히 돈을 맡아주고 예금을 받고 이자를 주고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는 앞으로 미래엔 사라질 수가 있다. 지금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행을 자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이라는 게요,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인플레가 지금 막 창궐한 마당에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5천만 원이었어요. 계속 예금자 보호가. 요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억, 2억, 뭐 이렇게. 예? 예금자 보호도 5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준대. 5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은행에서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잘 보세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4천, 5천만 원 하잖아요. 비트코인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은행이 갑자기 은행 뱅크런 하면 어떡할 겁니까? 어떠한 은행들이 뱅크런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망해서 사라져서 영의 수렴하는 게 빠를까요?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엔 그래서 비트코인에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1억이 있어. 그럼 은행에다 1억 넣어놓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1억 놔두는 게 좀 더 안전하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은행에 1억 넣어놨는데 은행 뱅크런 해버리면 5천만 원까지밖에 예금자 보호 안 된대. 그러면은 내가 저기 비트코인 2개 갖고 있어. 1억이야. 1억 내가 비트코인 넣어놓으면 비트코인이 완전 제로에 수렴해가지고서 망하지 않은 이상은 적어도 뱅크런 확률보다는 더 좋다는 거죠. 예, 아무튼 그렇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기침이 자꾸 해가지고. 일단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은행에다가 예치해놓은 돈으로 큰 이자와 수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1% 이자 겨우 보여주고 있죠. 예, 금융상품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상품들 판매하고 있어요. 금융상품. 어떤 상품이냐. 여러분들 은행 가면은 저런 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연금 저축, 뭐, 저축성, 금융저축 상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예, 은행 상품들이 대부분이 지금 각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사, 그러니까 보험사들이랑 제휴를 맺고 보험사들의 상품을 대신 판매를 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 상품 팔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네, 거기서 일정 어떠한 수수료를 이제 받겠죠, 은행이. 이렇게. 네, 아무튼 그런 지금 상황이고, 뭐 펀드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근데 대부분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면은 이제 보세요.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보시면 그게 무슨 상품인지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보자면, 미래의 가상자산과 비트코인 체제에 비트보니제가 올 거다. 예, 비트보니제가 올 거다라는 건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 ETF 지금 앞두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찌됐든, 예, 금융 세력들이 개 난리를 쳐도 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예.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시스템들이 구축이 될 거고, 아직까지 이 시장에는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시장이 거의 뭐 없습니다. 없다시피 지금 그 시장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현재.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모든 계약들, 모든 중앙 미들맨들은 사라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왜냐면은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중개인들이 사라져요. 중개인들. 예. 그래서 더 이상 은행에서 하는 어떠한 중간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제 돈에 대해서 보증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은행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그 남의 돈을 가지고선 다시 대출을 해주고 돈을 빌려주죠.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은행은? 은행은 중간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은행 필요 없다 이거야. 이제 개개인들끼리 스마트 컨트랙, 그걸 통해서 투명하게, 블록체인 장부에다 기록을 하고, 누군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은 이제 그게 투명하게 블록체인에 엮여서 장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변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끼리도 서로 금융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일어날 거고, 은행이 하는 일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의 업무를 대체하는 시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은행에서 하는 일은 앞으로 미래의 핵심 사업 모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이건 금융권에서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자본시장은 개개인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시장이 될 건데, 금융 세력들과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의 허락은 이제 필요가 없다. 예. 그들이 이걸 허락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탈중앙 금융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 순간, 개개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기네 자산을 서로 교환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개인들 누구나가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중간에서 은행이 이걸 보증을 할 필요도 없고, 은행이 중간에서 자산을 맡아줄 필요도 없고, 더 좋은 시스템, 스테이킹 시스템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은행이 존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시장에 나와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누구나 투명하게 계약을 하고, 문서의 위변조도 없을 거고, 이제 누구나 쉽게 돈을 빌려주고 받게 되는 시대가 온다면 중간 보증인은 사라진다. 그 보증인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은에서 CBDC를 지금 발행을 하려고 하고, 이제 발행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지적 재산에 대해서 NFT 투자를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요렇게라도 계속해서 어떠한 시장의 비중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걸로는 부족하다, 제가 봤을 때는. 요런 NFT 투자를 하게끔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CBDC를 이제 활용하게끔 하려고, 무슨 뭐 CBDC에 대한 활용 범위를 좀 많이 좀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또 부족하지 않나. 예. 그거는 이미 시장에 좀 나와 있어요. 이미 NFT 투자, 예? NFT 투자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CBDC가 없어도 그 분야에 있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 모델이 이미 준비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단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만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고, 세계적인 미술품이나 작품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그 정도까지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어요. 예, 그걸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지금 뒤늦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은행이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생존을 하려면요, 은행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은행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이 자본시장에 내주지 않고 생존을 하려면, 가상자산 시장을 빨리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그 자산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적으로 가상자산과 어떠한 비트코인, 리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은행들이 갖고 있어야 나중에 그 CBDC의 가치를 보증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예? CBDC의 가치를 보증하려면요, 그걸 뭐가 보증을 할 거냐 이거야. 그 CBDC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비트코인, 리플 이런 가상자산에 대체되지 않으려면요, CBDC의 가치를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해야 되고, 시장에 있어서, 자본시장에 있어서 CBDC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이 시장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CBDC가 내포하고 있는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걸 뭘로 보증을 할 거냐 이거지,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비트 본위제 때는 달러의 가치, 금본위제 때는 달러의 가치를, 예, 금이 보증을 했죠. 예, 금이 이제 달러의 가치를 보증을 했었는데, 금본위제가 이제 폐지하고 나서 이제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 예, 달러로 이제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시장의 버블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수 창출을 하겠다, 국가에서 이제 세수 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가상자산을 일단은 규제할 게 아니고 빨리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서로 거래를 하고 어느 정도 그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새롭게 그 시장에서 세수를 창출할 수 있고 정당하게 그렇게 이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에서, 예, 금융권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거래소를 9월달까지 모든 국내 거래소들 이제 정보 관리 체계를 인증하라. 이제 ISMS 여기 나오죠. 자, 보시면은 ISMS. 보시면 ISMS를 빨리 해라. 9월 중으로 해라. 급한 거야. 빨리빨리 해라. 예. 빨리 급하게 자꾸 지금 나라에서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등록하라고. 왜냐. 이 지금 플랫폼들 빨리 우리가 받아주고 여기서 이제 지금 거래하는 것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거래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빨리 세금 뽑아 가져가야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 빨리 신고하세요. 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시장을 받아들이고 빨리 이거 거래소들이 인정을 하게끔 하고 그 이제 개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계좌라던가 현재 가상자산의 그런 상태를 이제 국가가 들여다보겠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어떤 그런 일정의 세금을 창출을 해서 가져가겠다. 요런 지금 스탠스를 취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지금 은행들이나 어떤 국가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한국은행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이건 결국엔 뭐다? 예, CBDC가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예? 가끔씩 이런 분들 계세요.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자산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국가에서 CBDC를 발행하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지고 CBDC 위상을 높이 올리고 이것만 쓰게 할 거다. 비트코인 못 쓰게 하고 이거 쓰게 할 거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CBDC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CBDC를 쓰고 안 쓰고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죠? 국가에서 아무리 자본시장을 통제하고 규제를 해서 CBDC만을 사용을 강요를 한다고 해도 진짜 이제 개개인들이 앞으로 본인들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자산에 투자가 될 거고 본인들이 좀 더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자산에 투자가 될 거라고요. CBDC는 뭐예요? 중앙 집권이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런 탈중앙 그런 금융들은 뭐예요? 통제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개개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향이 다른 거예요. CBDC랑 지금 현재 가상자산은요.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라고 별개로 떨어뜨려 놓고 봐야지 이게 지금 나오면 가상시장이 망한다? 사라진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CBDC는 가상자산을 서포팅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는 있겠죠. 조금 더 누구나가 가상자산에 조금 더 접근이 쉬워지고 뭔가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서 접근을 쉽게 하고
이 현재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블록체인이라던가 어떤 이런 스마트 컨트롤에 대한 접근을 좀 쉽게 하고 같이 이제 융통성 있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지, 독보적으로 CBDC만이 앞으로 이 시장을 활개칠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는 비트본이제, 비트코인을 기반한 가상자산 이제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좀 형성이 될 거고, 그 안에서 각 나라의 CBDC가 그런 가상자산의 거래와 어떤 이래 탈중앙 금융의 그 경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시장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중간에 어떤 그 윤활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보다가 제가 조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게 당장 오늘 내일 한 달 뒤 뭐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앞으로 평생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투자에 임하신다 보면은 좀 초조한 마음이 조금은 줄어드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비트코인 상황 마지막으로 잠깐 봐드릴게요. 보면은 비트코인 모습이 현재 비트코인 일봉 차트인데요. 이건 달러 차트입니다. 참고로 달러 차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김치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현재 저항선을 뚫고 살짝 고개를 들어준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저항선이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저항선이 하나가 더 남았기 때문에 요 저항선으로 오늘 이제 내일까지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시세가 39,000불 조금 넘었어요. 요 시세를 내일까지 만약에 유지를 해준다, 큰 변동성 없이 내일까지도 지금의 시세를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한층 더 안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어떠한 변동성을 보이거나 이 상황에서 하락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38,000불 부근 정도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내일 일봉 차트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직도 경계를 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들 좀 많이 좀 힘드실 건데 한번 조금 더 안전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확실한 시장의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케빈이었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